이게 도희가 죽기 전에 움켜쥔 거라던데요. 김도윤의 손에서 떨어진 커프스 단추. 그 쇳덩이가 황기찬의 앞에 떨어졌을 때 그의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다. 그 단추. 그날 밤 기름때보다 더 지독하게 기찬의 죄를 붙잡고 늘어졌던 도희의 손. 기찬은 느꼈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는 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끝을 만들던 사람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번개처럼 돌아갔다. 커프스가 있다는 건 도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를 움켜쥐었다는 뜻이고, 그 증거를 쥔 김도윤과 강재인이 지금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 눈앞의 도윤은, 그는 더 이상 조용한 외과의사가 아니었다. 기찬의 입장에서 그는 복수의 칼날을 품은 사람이었다. 그 옆에 있는 강재인, 기찬이 평생 감정으로만 조종하던 상대였다. 하지만 지금 그 눈빛은 달랐다. 사랑이 아니라 의심, 두려움이 아니라 판단. 기찬은 그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커프스 하나가 진실로 밝혀진다면 자신은 이젠 끝이라는 걸. 기찬은 속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강재인, 김도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무너질 수 없다. 그리고 결심했다. 사실 황기찬은 세리를 단 한 번도 완전히 믿은 적이 없었다. 겉으론 지우 엄마라며 품었지만 깊은 곳엔 늘 의심이 자리했다. 합성된 결혼사진, 이상하게 조율된 과거 스펙들을 기찬은 모른 척 넘긴 척했지만 이미 황금수 사장을 통해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세리는 황금수 사장에게 세배 장사를 얘기했지만 황금수는 이 월척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다시 황기찬 회장에게 딜을 하기 시작했고, 황기찬은 황금수에게 3배 묻고 더블로 가자며 원래 제안보다 6배의 돈을 쥐어줬다. 그러면서 황기찬은 황금수에게 다시 세리한테 가서 협상하면 이젠 황금수 사장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이번 딜이 마지막입니다. 돈 앞에 무너진 황금수는 세리의 결혼사진 정체와 미국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리고 학위 조작 논란까지 세리의 모든 과거를 황기찬에게 자료를 넘겼다. 그 순간부터였다. 기찬에게 세리는 단지 덮어씌울 수 있는 죄의 그릇이 되었다. 그날 밤 백 형사에게 전화했다. 백 형사님, 용돈 잘 사용하시죠? 용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뵀으면 합니다. 김도희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음날 폐쇄된 룸바에서 기찬과 백 형사가 마주 앉았다. 탁자 위엔 블랙박스 메모리, 그리고 누군가의 통화 기록 복사본이 놓였다. 백 형사는 기찬에게 이걸 어떻게 쓰실 겁니까? 기찬은 김도희 뺑소니 사건 당일 강세리가 운전을 했다. 차에 탄 건 맞지만 핸들은 세리였고 도희와 다투고 나서 운전대를 잡은 게 세리였다. 그리고 세리가 나랑 김도희를 불륜처럼 몰아갔습니다. 통화 녹음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편집하시죠. 앞뒤 자르고 마치 세리가 계획적으로 도희를 따라간 것처럼. 백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황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증거 조작입니다. 강세리 씨가 입을 열면은 기찬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한다. 세리도 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날 배신하는 순간 강세리 인생도 끝입니다. 둘 중 하나는 살아남아야죠. 기찬의 표정은 섬뜩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각 도윤과 제이는 경찰서를 찾고 있었다. 김도희 씨, 사건 다시 들여다봐 주십시오. 형사는 사건 파일을 넘기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뺑소니 사고로 결론 났고 이미 가해자가 최자영 씨라는 게 확인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자 도윤이 조용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건 단순한 뺑소니 아닙니다. 명백한 2차 가해가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눈빛을 바꾸며 쳐다본다. 제인이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비닐 지퍼백 하나를 꺼낸다. 그 안에는 도희가 죽기 직전까지 움켜쥐었던 커프스 단추가 들어있었다. 이게 도희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단추입니다. 범인의 손목에서 떨어졌고 도희는 그걸 놓지 않았어요.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묻는다. 이 단추의 주인이 누굽니까? 제인은 망설임 없이 말한다. 황기찬입니다. 도윤이 곧바로 덧붙인다. 우린 그날 밤 도희가 한 번 치이고도 살아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차가 돌진했고 그건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형사는 서서히 자세를 바로잡는다. 알겠습니다. 단추와 진술서,
블랙박스나 CCTV 자료까지 확보되면 재수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며칠 후 형사들이 세리를 찾아온다. 강세리 씨, 김도희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쭐 게 있습니다. 세리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다. 숨소리마저 가벼워졌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저는 그날 기찬 씨랑 같이 있었을 뿐인데요. 입술이 말라붙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백 형사는 딱 한 줄만 더 말한다. 황기찬 씨는 강세리 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순간 세리의 시선이 허공을 향해 멈췄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니, 멎었다. 다리가 휘청였고 벽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무너졌을 것이다. 형사는 조용히 다시 묻는다. 그날 밤 실제로 운전대를 잡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세리는 입을 떼지 못했다. 눈동자는 미친 듯이 흔들렸고 손끝은 차가운 식은땀으로 젖어갔다. 심장이 찢기는 듯했다. 입술을 깨물며 가까스로 얘기했다. 그럴 리 없어. 기찬 씨가 나한테 그럴 리가. 하지만 진실은 그 한 문장으로 끝이었다. 세리는 당장 기찬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세리야, 놀랐지? 형사들이 가긴 했지만 그건 오해야. 잠깐 너가 그날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하면 금방 끝나.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오빠 정말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거야? 기찬은 잠시 침묵하다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세리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내가 나서면 회사도 무너지고 김도희 일도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어. 나까지 들어가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지호도 있는데 둘 다 들어가면 지호는 어떡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김도윤과 강재인이 같이 덤벼들면 어쩔 수 없어. 세리는 점점 호흡이 거칠어졌다. 세리야, 알잖아.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지금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너가 잠깐만 버티면 내가 다 수습할 수 있어. 너 빼내줄 수 있다고. 나 아니면 이 상황 정리할 사람 없어. 기찬 씨 정말 나 구해줄 수 있어? 우리 지호는 어떡해? 지호가 놀라지 않게 잘 얘기해줘. 그래 세리야, 지호는 걱정하지 마. 아빠인 내가 있잖아.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널 놓은 적 없잖아.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세리야, 날 한 번만 더 믿어줘. 세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말에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가엔 눈물 말고도 서서히 피어오르는 의심이 있었다. 그제야 세리는 깨달았다. 지옥은 뺑소니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던져지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제인이와 도윤이 몰고 오는 증거 때문에 기찬과 세리는 서로가 서로를 밟을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에도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불러와요. 감사합니다.